지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럼 보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네 가지 정도 준비를 했고, 위에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그리고 아래 거는 이제 HMD VR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거는 제페토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이 좋아서 빨리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이거 혁신교육연수원을 제가 노가다로 만들었었어요. 이거에 관한 맵을 제가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디미교연 대표인 박준호 선생님이랑, 사진을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2,800장 가까이 찍었었어요. 공간에 진짜 똑같이 하겠다고. 그때는 사실 제가 일이 없을 때라서 좀 여유가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완전 공간 똑같이 만들면서 한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간을 갖고 뭔가를 하는 거는 아이들과의 수업에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했었냐면, 이제 다음과 같은 교과랑 조금 연계를 했었습니다. 미술 교과에서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 국어과에서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는 것, 체육 이거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 수업 뒤편 부분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메타버스를 수업을 단차시로 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처럼 거의 1년을 끌고 가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요. 해서 뭐 필요성도 아이들과 왜 이런 거를 하는지 필요성도 찾고 계획도 세우고 시각 디자인하고 의상 디자인하고 학생 자치회랑 엮어서 투표하고 실물 제작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1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역 내 노인 인구가 그 당시 이제 시골이었는데 지역 내에서 노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막 아이들 근처에 노인회관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공연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막 밤 간식 같은 거 나눠드리는 행사도 있고 그래서 아 노인분들이 너무 조금 지역에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자치회 때 회의를 해갖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학교에 600평짜리 텃밭이 있었어요. 텃밭이 아니죠. 600평짜리 이제 밭이 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아이들하고 이게 한 3, 4월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갖고 이 척박한 땅에다가 감자를 먼저 심었어요. 감자를 심고 뭐도 심고 네 학교 거였고 사실은 제가 이 학교에 발령받기 전에 교장 선생님께 여기를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령이 안 난 상태인데 2월에 저를 학교로 불러갖고 밭을 같이 갈았었어요. 저는 그 학교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그런 밭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밭을 갈아서 일단 감자를 심어 놓고 이제 시각 디자인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냥 다짜고짜 뭔가 옷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떤 그 시각 디자인이 담는 의미를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장애인의 날 때부터 조금 준비를 했었고요. 시각 디자인 갖고 미술 교과랑 엮어서. 그래서 이제 관련 티를 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제페토 아바타를 활용을 했었어요. 제페토 스튜디오는 그 안에서 이제 옷과 관련된 도안들을 이렇게 JPG 파일로 제공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도안을 받아갖고 미리 캔버스로 작업하는 도안을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뭐 이비스 페인팅이나 그런 어떤 그래픽 툴을 갖고 도안에다가 직접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페인팅 툴 같은 거는 조금 잘 못 쓰는 편이어서 미리 캔버스 도안으로 제작을 했고 그거를 좀 재밌는 게 이제 보통의 티셔츠 디자인을 하면은 티만 이제 칠판에다 붙여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긴 한데 이제 그 제페토 그 특성상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위주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바타에다가 디자인하는 옷을 입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혀보면은 진짜로 그냥 티만 놓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저 옷을 입고 동작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아바타가 그거를 쳐다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와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학생 자치회에서 전교생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우수한 디자이너도 선발하고 실제로 여기서 이 옷을 제일 잘 만들었던 친구는 그때부터 진짜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갖고 의정부까지 1시간 반 걸려서 지금도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진로가 아예 이쪽으로 네, 생겨서 지금 미술 대회도 나가고 입상도 하고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환경과 관련된 티를 제작을 해서 입고 이제 아바타가 입던 옷인데 진짜로 제작을 해갖고 입으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바탕으로 그 텃밭에 있던 감자 이제 나중에 수확해서
그 티랑 같이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 손자들 조선 가정이랑 그런 데다가 티 같은 거 다 기부하고 거기서 감자 캐갖고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고 그 외에 이 옷 입고 저희가 공문 연천 전체에 공문 보내서 약 3km 정도 되는 마라톤 대회 열어갖고 저 티 입고 캠페인하고 플로깅하고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스크린샷이 없는데 제페토에 이게 통과가 됐었어요. 그 미리 캔버스 저작권 아닌 작품이 통과가 돼갖고 그 제페토 안에서 그 옷 입고 이제 또 돌아다니는 활동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갖고 할 수 있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페토로 빌드업해서 아이들이 뭔가 건물을 만들고 하는 거는 좀 일회성 활동 또는 특별한 이벤트성 활동에 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디자인 같은 거를 통함으로써 진로나 여러 교과에 어우러져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구성을 하면은 조금 더 훨씬 교과에 스며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제보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좀 잘렸네요. 이게 저는 이 제 플랫폼을 그 전에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제가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에요. 그 교대를 가기 전에 일반 공대를 다녔었고 그때 이제 했던 게 인디게임 디자인이랑 그런 게임 프로그래밍 이런 거를 위주로 조금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었어 갖고 이 32곱 이 제비 그 타일 하나 크기가 32 곱하기 32예요. 그런 류의 이제 RPG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을 원래 저는 전공처럼 쓰고 있었고 그래서 게더타운이나 이런 잽 같은 거를 할 때 그 안에서 얘네가 제공하는 맵 에디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타일 게임을 만드는 맵 에디터를 갖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울 세계나 박람회 같은 거 이런 쪽에서 만드는 거에 조금 관심을 더 가졌고 사실 흔히 나오는 잽 사례 중에 방탈출 게임 같은 거 하는 사례들이나 어떤 퀴즈풍의 사례는 저는 항상 질문을 해요. 이런 수업을 하기 전에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교실에서 쉽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방탈출 게임이나 어떤 PDF 형태로 뭘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냥 교실에서 그 TV에서 유튜브로 틀어주거나 그냥 컬러 프린트해갖고 붙이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생생하게 만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잽을 한다는 거는 꼭 이 잽만의 특징을 바탕으로 잽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김세현 선생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프로젝트 수업이고 이건 2달짜리 프로젝트 수업이었었어요. 1학기에 2달, 2학기 때 2달을 했던 수업이었고요. 이제 사회 과목에서 우리 지역에 뭐 대표하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알아보고 이제 지역 그거 하는 거 그리고 자원의 희소성으로 경제활동에서 시장 그 활동 이루어지는 거 이게 그, 그 당시에 3, 4학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내용이 조금씩 겹쳤었어요. 지금은 완전하게 4학년 성취 기준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5학년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성취 기준 바탕으로 교과를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진행한 게 이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업을 설립해서 기업 박람회를 여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지역을 소개를 하는 그 차시 그걸 바탕으로 우리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경제 상품을 개발해 보자가 컨셉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메타버스에서 하니까 이왕이면은 아예 생판 모르는 남들하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메타버스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디스쿨에다 글을 올렸었어요. 인디스쿨에다 글을 올려갖고 제가 지금부터 2달 정도 선생님들이랑 프로젝트 할 사람들을 모은다. 그래서 다짜고짜 글을 올렸고 잽도 알려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교실에서 아이들 발표 연습시켜서 2달 뒤에 잽의 맵에서 만나서 우리가 발표회를 하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모집을 했고요. 처음에 기업 박람회 할 때는 이제 주변에 동두천, 연천, 양주 이런 쪽 위주로 뽑았었고 그 다음에 지역 그 우리 지역 우리 지역 그 소개 팜플렛 만들 때는 뭐 평택, 남양주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동네 분들을 모셨었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순서는 뭐 이런 식인데 굳이 여기서 더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이거는 영상으로 보는 게 좀 깔끔하고 편해서 제가 영상을 좀 갖고 왔어요. 잠시만요. 어, 죄송해요. 제가 로그인 구글 드라이브에 있긴 있는데
소리 나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맵을 되게 간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어, 곰돌이 풀을 칭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6만 4,500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사세요. 평생 후회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방식이에요. 저희 교육박람회 가면은 교육 부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마다 우리 학교의 기업으로 뽑힌 친구들이 발표 준비를 해갖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게시판에는 이제 아이들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있고 여기 있는 친구가 4명 이상 모이면은 자신의 상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얘네는 기업 명칭이 이렇게 있고요. 장, 일단 기업의 일딱이었습니다. 패들렛이나 이런 거 안에 설치해서 이런 거는 좀 많이 하는 활동이니까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잘한 친구들은 교직도 같은 거 이렇게 되게 잘하는 학교도 있고 어설프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조금 넘겨보면 이제 홀로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게 입찰 게시판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20만 원을 갖고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걸 박람회를 둘러보고 그만큼의 그거를 살 수 있고 제일 많이 팔린 그 기업이 우수 기업이 되는 그리고 2명 이상의 친구가 같이 와서 구입하면 1,000에서 5,000원을 세일해 드립니다. 또 사은품으로는 투명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미니 단약과 랜덤 포토카드, 가방 색깔 같은 미니 백팩 모양의 등록 지갑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VLM 크로스백 소개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애들이 발표 준비를 다 각자 해온 겁니다. 각자의 학교에서 PPT도 준비하고요. 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품 구입하고 싶은 학교 뭐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써갖고 이제 팔아서 내 돈만큼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걸 하는 활동이었고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정말 괜찮아갖고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 수업을 더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들이랑 이제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더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훨씬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번에 9개 학교가 참가를 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지역에 9개 학교가 참가를 해서 이때 거의 한 400명 넘게 여기에 접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갖고 1일차, 2일차, 3일차로 막 나눠서 전시회를 했었는데 이때가 애들이 준비를 훨씬 잘했었어요. 저 연천에 있었을 때였으니까. 근데 저희가 맵을 그냥 간단하게 연천군, 뭐 평택, 동두천 이런 식으로 그걸 조금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넘어가 보면 연천 당포성은 경기도 발표도 연천군 훨씬 잘해요. 미산면 왜냐면 동일에 한번 있는 해봤으니까. 삼국시대의 삼각입니다. 2003년 4월 21일 경기도의 기념물 제192호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 1월 2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468호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는 비슷해요. 저희가 한번 해봤던 걸 또 한 보여드리도록 건데 강화하기 위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셉은 지금 같이 와 있는 이 친구들이 이게 2022년이었어요. 2022년이었고 이 친구들이 그 평택 그런 학교의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놀러 왔을 때를 가정해서 이 여행 팜플렛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나는 이런 여행 상품이라면 하겠어가 되는 겁니다. 여행 코스는 시에서 한신룩 이것도 카페가 조금 빨리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잽이라는 거를 쓰고 굳이 메타버스를 쓰는데 그 메타버스가 닌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하기는 싫었어요. 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어서 사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플랫폼으로는. 네. 그냥 줌 정도 써갖고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그래도 조금 더 북적북적하고 진짜로 박람회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싶었고 그 지금 이 공간 안에 다른 친구들이 나와 같이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 이런 걸 조금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이런 거를 준비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 제페토하고 잽 관련해 갖고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네, 되게 다양하게 다 답변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맵에 관한 것도 될 것 같고 활동에 관한 것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이 연천 왕산초등학교 조금 자랑이긴 한데 여기가 폐교 직전의 학교예요. 유치원이 작년에
2명밖에 안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이거를 할 때 1학기 때 이 학교를 만들었었어요. 연천항산초등학교를 그 아예 진짜 그 교실 하나하나 안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다 만들어갖고 그 학교를 똑같이 만들어갖고 그거를 QR코드랑 학교 스쿨버스에 붙여놓고 다녔었어요. 버스 지나가면 그냥 찍고 오라고. 그래서 요번에 원래 매년 2명씩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이 학교에서 나왔지만 이제 이 학교는 올해 유치원이 9명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사실 40명짜리 학교인데 크롬북이 80대가 넘게 있어요. 크롬북도 80개 있고 그 오큘러스가 2가 8대, 3가 10대 있어요. 학교에. 그리고 레고 스파이크 그것도 그 40개 이렇게 갖춰져 있고 입학하면은 100만 원어치 상당의 태블릿과 이런 걸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높게 쳐주신 것 같아요. 그럼 별도의 그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일단 넘어가서 이번엔 드디어 VR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VR 관련해서 그 2022년에 그 게임 컨텐츠 진흥원이 안에 게임 문화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역마다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좀 잘합니다. 제가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그 구봉희 선생님이 테트리스 1위 하신 것처럼 저도 그 게임을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303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2022년 5월에 스승의 날에 그 교사 스타크래프트 리그라는 걸 열었었어요. 그 개최를 해갖고 자, 128명? 진짜 그 128강 이상의 남자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교사 스승의 날 중계까지 해갖고 5시간짜리 방송을 했었어요. 1등 상금도 타가고 그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 장안의 화제였어갖고 그 인디스쿨에 댓글도 막 60몇 개 달리고 엄청 그러시면 안 되는데 수업 중인데 교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스타리그 참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고 그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한국콘텐츠진흥 산하에.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사업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이 VR 기기를 갖고 수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6개월 정도 20대를 빌려주셨었어요. 그 좀 큰 금액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조영주 이사님을 통해서 20대를 지급을 받아서 인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익스플로 VR이라는 VR 그 타이틀이라고 하더라고요. 앱이라고도 하지만 이 타이틀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갖고 이걸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요지는 그거였어요. 애들이 체험학습을 잘 못 가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 많이 가거든요. 시골 친구들이 체험학습을 정말 많이 가요. 1박만 6번씩 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체험학습의 끝을 어딜 가볼까 하다가 남극을 한번 가보자 뭐 그런 컨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취 기준이야 그거가 관련된 내용들이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요. 이제 영상 보고 뭐 남극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VR도 익히고 뭐 그렇게 해갖고 진행하는 그 남극을 갔다 오는데 감상문이랑 풍경화까지 그리는 그런 수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뭐 남극과 관련된 영상 아이들과 공부하고요. 저 이것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 네이버 데이터랩에다가 남극을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PPT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네이버 데이터랩인데 제가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가 최근에 언제 많이 검색되었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여기 이렇게 삐쭉 솟은 날이 있거든요. 이게 2019년 5월 24일인데 왜 그랬냐면 이날 펭수가 한국에 상륙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펭수를 계속 남극을 검색해갖고 이날 남극이 폭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했는데 이것도 잠시만요. 이것도 그게 있습니다. 이거는 짧게 보도록 할게요. 아까 것도 짧게 보긴 했는데, 네. 이제 그 애들이랑 하던 거 실시간으로 녹화한 플레이 화면이에요. 펭귄. 오, 펭귄 사라졌어. 사진 찍을 수 있어, 사진. 사진 이거 찍어. 찍어. 빨리 치고 빨리. 그걸 눈은 카메라 이걸 눈은 너 쪽으로, 그렇지. 이거 갖고 네, 가서 아까 김소연 선생님께서 해주신 사례 중에 그 한 명의 친구가 일단 대표적으로 써서 전체 플레이를 한번 보여주는 거였어요. 사진도 있고. 그래서 이거가 끝난 직후에는 다 같이 쓰고 했었는데 그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게 페이스북 아이디 그 게시판으로 공유가 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찍은 여행 사진들이.
사진을 너무 찍어도 안 돼. 이것도 이제 진짜로 이렇게 적어야 돼요. 실제로 앉아서 적거나 서서 적거나 하는 거 선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기서 갑자기 풍기 여러분들이 치는 거 아니야? 반도 하고 이거를 제대로 팔을 안 지으면은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쳐다봐봐. 사진 찍어야 돼. 야, 인스타 각이다. 찍어 사진. 진짜로 이거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으로 한 애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좋아갖고. 저 대장이가 저 앞에 뭐 있다. 좀 이용해봐. 쟤네 공부하고 있네. 야야야야야야. 사진. 사진기다. 저건 진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쭉 남극 여행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쓰고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안에서 뭐 어디는 저쪽엔 펭귄이 있다, 이쪽엔 밍크고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가이드가 있어서 그 한국어 가이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영상에서는 남극만 나왔지만 마추픽추도 있어요. 그래서 마추픽추까지 갔다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컨트롤러로 게임을 하는 거는 이 남극과 마추픽추밖에 없지만 그 360도 VR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 들어가면은 세계의 명소들이나 진짜 사람들이 못 가보는 장소를 다 360도 컨텐츠로 올려놨어요. 거기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그래서 그걸 VR에 끼고 보면은 정말 신비로운 세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저는 그 미술에 수채화 그리는 단원이 있어서 이거 딱 아까 그 사진 찍었을 때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고 아이들 페이스북에 사진 공유해서 그 이거랑 국어랑 연관해서 감상문 쓰는 거를 했는데 이 국어 감상문을 쓸 때 이 사진들도 아이들이 고르게 했어요. 자기가 찍어서 인상 깊은 사진을 이렇게 골라갖고 내가 감상 그거를 갔다 왔다 이런 식의 그런 감상문까지 쓰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지금은 남극 탐험으로 수업을 했지만 2019년에 이집트 애들하고 가는 게 있었어요. 잠시만요. 사진이 네네. 이게 뭐였냐면, 그때 2019년인데, 구글 카드보드 2세대 거, 이렇게 여기 버튼 달린 게 있어요. 자석 버튼 달린 거. 예전에, 지금 이 앱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어플 중에 하나 중에 피라미드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해갖고 카드보드로 하면은 조금씩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움직여갖고 뭐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6학년에 미국하고 유럽이나 아메리카는 되게 자세히 다뤄져 있는데 아프리카는 진짜 다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으로 애들 이거 피라미드랑 이런 거 체험하게 한 다음에 그 다 가상 감상문, 가상 일기장 쓰게 했었어요. 그래서 카드보드로 쓰고 체험하고 여기 그 안에서 본 벽화랑 최대한 비슷한 거 찾아갖고 뿌리고 그래서 애들 진짜로 뭐기 그 이집트 사회의 특징 알 수 있는 거 써보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 가상일기 이렇게 뭐 이집트 피라미드를 실제로 뭐 탐험하는 가상의 관찰일기를 써봅시다 했더니 애들이 그냥 10월 9일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일기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놀러 와서 첫째 날이다 하면서 뭐 삼각김밥처럼 생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거의 약간 응용 버전이었어요. 피라미드 봤는데 남극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네 조금 VR로 이런 거 하는 게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게 그 제 그거가 됐어요. 그 의도한 거는 아니었었는데 제가 가끔가다 그 저번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해외에 그게 실렸었어요. 이거 수업 그거를 갖고 네, 그 이머시브 러닝 리서치 네트워크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놀이평 교육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알리버마 대학교에서 이거를 발표하는 그런 거를 그 사람을 구했었고
그 5분짜리 초록 논문이랑 그런 거를 이 수업으로 그대로 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 이걸로 이제 졸업 논문 대체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저한테는 좋은 경험을 갖게 됐었던 수업인데 혹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이 몰입형 이거는 그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은 그 기회만 주어지면은 이걸 수업을 해갖고 제출할 수가 있어요. 몇 쪽 되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대학교에 한국인 조교분이 있으세요. 그 조교분이 이 논문을 저희가 번역기만 돌리면은 올바른 표현으로 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영어나 이런 거에는 전혀 겁먹을 필요 없이 그 디스코드에 제가 아는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랑 끝만 닿으면은 사실은 써갖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수업 사례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도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노하우나 그런 걸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요. VR 탁구가 있어요. 11 테이블, VR 11 테이블 테니스라고 굉장히 그 조금 그 현실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갖고 그 탁구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 게임을 쳐서 그 스핀이나 이런 강도를 조사했는데 약 100여 명의 선수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더니 82% 정도 근데 평균적으로 체감이 한 80% 이상 구현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현도가 굉장히 높은 탁구 게임이에요. 아쉽게도 개인 플레이는 안 되지만 제가 그거였습니다. 이제 그 연천이라는 지역은요. 한 학교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을 7종목씩 나가요. 한두 종목씩 나가는 게 아니라 7종목씩 나가고 재밌는 얘기인데 연천에서 팔자줄넘기나 스포츠를 우승하잖아요. 그럼 전국 4강이에요. 무조건. 저희가 그 팔자줄넘기 마라톤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팔자줄넘기 마라톤이라고 줄넘기 막 딱딱딱딱딱딱 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팔자로 계속 뛰는 거. 그거가 이거는 조금 얘기를 들으시면 재밌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팔자 마라톤 2차전 남초구 어떤 운동인지 대충 보시면은 느낌이 나실 건데 지금 이 애들이 지금 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줄넘기를 팔자로 이렇게 막 그리면서 2분 동안 계속 뛰는 거거든요. 네. 이런 대회고요. 여기 전국대회 나가면 한 280개 해요. 애들이 2분에 한 280개 하는데 저희 학교도 그래도 250, 60개는 꾸준히 하는 그런 학교였어 갖고 되게 애들이 스포츠 클럽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스포츠 클럽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하지도 않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운동도 하고 싶고 다른 학교랑 시합하고 싶어 하니까 그 시골에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다가 이제 주변 학교 친구들과 조금 같이 하면은 한 반에 8명, 10명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순식간에 20명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거 바탕으로 좀 인원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수업도 하고 이런 교육과정을 한 달에 교육과정을 한 학기에 48차씩 정도는 좀 주변 학교랑 같이 짜자 이런 의도를 가진 그런 공동교육과정이 있어서 그럼 그때 우리 학교에 왔을 때 VR 익혀주고 그 VR 기기 중에 일부를 그 학교를 잠깐 빌려줘서 연습을 해서 대회를 하면 되겠다. 네, 그 개념이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게임 문화재단에서 이 VR 기기를 저희한테 빌려주게 된 그 대회예요. 이것 때문에 빌려주신 거지 탐험 때문에 빌려주셨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게임으로 대회를 하는 소스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참가 모집하고 그리고 체육관 가서 탁구 치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랑 시합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줌이 있는데 TV에서 막 선수 소개하고 그 화면을 녹화해 갖고 조금 렉이 있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렉이 없을 때는 되게 잘 보여요. 또 화면 그걸 공유를 해 갖고 이제 애들이 뭐 5학년 화이팅 이런 피켓 들고 이렇게 응원을 해서 탁구 대회를 하는 그런 대회였었고요. 이거 영상은 내부 플레이 화면이라 큰 의미가 없고 이게 이렇게 신문에 그 본선 대회 때 기자분들이 오셔갖고 촬영을 했었어요. 너무 좀 재밌는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와갖고 애들 응원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뉴스 기사도 써주시고 그렇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조금 좀 잘 할 수가 있었다. 뭐 그런 소개입니다. 그래서 탁구 대회 제가 이거를 그 VR 올해 제가 학교를 옮긴 학교에서
제가 왔을 때 사실 예산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도시다 보니까 그 어떤 공모 사업도 신청도 안 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VR 기기를 못 사서 못 했는데 그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랑 하자고 했었던 거예요. 아이들 저희 학교에서 학부 대표 몇 명 뽑고 저쪽에서 몇 명 뽑고 그래서 시합하고 제 계획은 만약에 저희가 한 학교당 VR 기기를 갖는 게 그 VR 기기를 갖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다면 네이버 카페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이제 이 대회를 수시로 해서 결과를 올리고 그거에 대한 그 게임을 참여하는 친구들 외에 다른 친구들은 그 승패를 갖고 테이블을 관리하고 기사를 쓰고 해설을 써보고 그러면서 신문 기자와 관련된 진로도 체험해보고 그리고 스포츠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승패를 바탕으로 누가 잘하고 못하고 순위와 승률을 매겨주는 그런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한 종류가 있는데 체육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런 거 정말 좋아하고 진로 교육으로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대회 같은 거를 해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갖고 시작은 한 종목으로 하지만 나중에 점점 많은 거를 해갖고 이렇게 대회에 참여도 하고 기사도 쓰고 진로 교육을 범해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좀 교육적인 성과를 많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그 학기 초에 VR 탁구나 이런 거를 혹시 VR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다뤄보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가능한 한 다른 학교와 시합도 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그 당시에 드렸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교육적 요소들이 있겠지만 당연히 뭐 좀 실생활에서 내가 그 VR 기기나 메타버스를 통해서 했던 것들이 실생활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아바타랑 같이 활동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그 다른 학교랑 여러 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발표하고 그랬던 것처럼 조금 현실에서는 사실 만날 수 없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만날 수 있는 친구들과 대화도 해보고 교실을 허물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조금 바탕으로 수업을 하면은 좀 좋은 수업이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준비를 못했는데 그 몇 년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재밌는 활동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이건가? 잠시만요. 요거 같은데 어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학교 맵이에요. 저희 학교가 실제로 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것도 최대한 비슷하게 생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잽으로 방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방탈출을 하려니까 크게 재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태블릿을 들고 잽에서 힌트를 찾으면은 실제 행정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현수라는 친구가 퀴즈를 이게 환경 관련 퀴즈를 풀면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못 들어가는데 이게 뭐 환경이나 이런 퀴즈 풀고 들어가면은 여기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되게 수상한 쓰레기통이 하나 있잖아요. 이 근처에 가면은 폐건전지가 잔뜩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현실에 5학년 1반 교실에 제가 폐건전지를 가득 채워놨었어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이 현수라는 친구는 제일 먼저 5학년 1반 교실로 뛰어가서 그 폐건전지 한번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 행정실 사람에서 종량제 봉투 꺼내서 교실로 갖고 오는 것도 있었고 이거 했다가 되게 귀찮아 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도와주셔서 실제로 그런 거 갖고 오고 그 저희 3학년 선생님한테 허락을 얻어갖고 그 선생님이 출장 가셨을 때 3학년 교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제가 교실 한가운데다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종량제 봉투를 갖고 3학년 교실로 애들이 봉투 실제로 현실에서 들고 뛰어가갖고 그거 처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방탈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 네, 태블릿이 전원이 켜진 것도 4학년 교실 가서 태블릿 켜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방탈출 게임 했었는데 이게 조금 환경 관련해갖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진짜로 끄고 막 그런 효과가 조금 교육적으로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했을 때 아이들이랑 재밌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거 조금 섬세하게 만든다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만든 만큼 쓰면은 네, 잘 좋은 활동들도 나오니까 네,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뭐 사례들은 일단은 최대한 안 겪어보셨을 것 같은 사례를 좀 갖고 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지금 나중에 카톡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네, 네. 오늘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